혹시 요즘 보기 싫어서 마음이 아파서 거울 보는 시간이 줄어드셨나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볼이랑 이마에 번진 기미부터 눈에 들어오시죠. 왜 이렇게 더 짙어졌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손주가 아무 생각 없이 묻는 그 할머니, 한마디입니다. 얼굴에 왜 까만 게 많아? 그 말 한마디에 웃으면서도 가슴은 쿵 내려앉으셨죠.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기미는 다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미백 크림 좋다는 거 약국에서 다 사보셨죠? 하지만 솔직히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꼭 이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나이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께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단 두 가지: 냉장고에 있는 소주 한 병,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병. 에이,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 방법대로만 사용하시면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싼 시술 받으러 가지 않아도, 큰돈 쓰지 않아도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오랫동안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아무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포함해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중요한 이야기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은정입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기미와 검버섯 고민을 들어왔어요.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기미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슬퍼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50대 초반에 똑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광대뼈 위에 누런 기미가 생겨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짙어졌어요. 피부과 의사인 제가 정작 제 얼굴은 어쩌지 못하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환자분들께 피부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레이저 시술도 3번이나 받아봤습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60만 원씩 들었어요. 유명하다는 미백 크림도 다 써봤고요. 100만 원이 넘게 화장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금방 다시 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고민하며 살았어요. 병원 동료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졌고요. 학회 발표를 할 때도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볼 것 같아서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82세의 김영순 할머니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70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기미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소주에 꿀 타서 발라왔어요.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간요법을 믿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자마자 바로 만들어 발랐습니다.
이 주가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3주째 되니까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남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진 것 같은데 뭐 했어요? 그 말 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임상 데이터도 모았고요.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약 78%의 환자분들이 개선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표피성 기미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미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대인 관계,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죠.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시고요. 자녀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십니다. 평생 모아온 사진첩을 보면 점점 얼굴을 가리게 되시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고요. 병원에서는 레이저나 고가의 시술을 권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효과가 일시적이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받고 나면 또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왜 소주와 꿀이 기미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부터 볼게요. 알코올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지방 장벽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작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의 유효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경피 흡수 촉진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고가의 앰플들도 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다음으로 꿀의 놀라운 성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멜라닌이 바로 기미를 만드는 색소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글루코노락톤이 멜라닌 생성을 약 45%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건 일부 의약품 성분과 맞먹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꿀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들입니다. 이 효소들이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시켜요. 쉽게 말씀드리면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벗겨내는 거죠. 새살이 올라오면서 기미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피부과에서 받는 필링 효과와 비슷해요. 하지만 화학 필링보다 훨씬 순하고 자극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꿀의 한겸 효과입니다. 기미가 생기는 부위는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꿀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천연 생꿀의 한겸 효과가 일부 의약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멜라닌 생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꿀의 보습 효과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라고 불릴 정도로 수분을 잘 붙잡아 둬요. 피부가 건조하면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꿀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알코올은 길을 열어주고요. 꿀의 글루코노락톤은 멜라닌을 억제하고요. 천연 효소는 각질을 제거하고 한겸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보습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꿀을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꿀의 미용 효과가 기록되어 있고요. 허준 선생님께서도 꿀을 피부에 바르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도 꿀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 기미가 생기면 손으로 자꾸 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시는 거죠. 둘째, 기미를 가리려고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파운데이션을 몇 겹씩 바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째, 값싼 미백 제품을 여러 개 겹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넷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기미를 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손으로 자꾸 만지면 세균이 옮겨가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기미가 더 짙어지고 번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 때문에 악화되시더라고요. 화장을 두껍게 하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요. 모공이 막히고 피부 재생이 방해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게다가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기미를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값싼 미백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 제품을 섞어 쓰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건조한 피부는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세 최은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값싼 미백 크림을 여러 개 섞어 발랐대요. 처음엔 좀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얼룩덜룩해졌다고 하셨어요. 피부과에 오셨을 때 보니까 색소 침착이 심각했습니다.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준 거였어요. 치료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셨대요. 기미를 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기미가 짙어졌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천연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학 성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고 중간에 빼먹지 마세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주와 꿀팩입니다. 재료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소주 한 숟가락, 정확히는 15ml예요. 그리고 천연생꿀 한 방울, 쌀알 크기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주의 종류예요. 알코올 도수가 20도 전후인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세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요. 너무 약하면 침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첨가물이 적은 순수한 소주를 쓰셔야 해요. 향이 첨가된 소주는 피하세요. 꿀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꿀은 설탕물이 섞여 있어요. 이런 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 생꿀을 구하셔야 합니다.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사시면 가장 좋아요. 아니면 농협이나 로컬 푸드 매장에서 구매하세요. 꿀 색깔이 진하고 걸쭉할수록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은 안 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유리 그릇에 소주 한 숟가락을 먼저 담으세요. 그 다음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30초 동안 천천히 저어주세요. 금속 젓가락은 사용하지 마세요. 잘 섞이면 약간 뿌옇게 변합니다. 농도는 물처럼 묽어야 해요. 너무 걸쭉하면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솜에 만든 용액을 적셔주세요. 기미가 있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문지르면 안 돼요.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되고요. 기미가 심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발라도 됩니다. 목까지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목의 기미도 함께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정확히 10분간 두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게 좋아요.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찬물은 모공을 막고 뜨거운 물은 자극이 되니까 미지근하게요.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 다음엔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됩니다. 처음 3일은 연속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틀에 1번씩 하세요.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미백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방법에 레몬즙을 추가하는 거예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소주 한 숟가락, 꿀 한 방울에다가 레몬즙 반 방울을 추가하세요. 레몬은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됩니다. 산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꼭 반 방울만 넣으셔야 해요. 레몬은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깨끗이 씻어서 즙을 내세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1번만 하세요.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전날 밤에 하시면요. 다음 날 아침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져 있을 겁니다.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 전날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방법에 토마토즙을 섞는 거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갈아서 즙을 내세요. 빨갛게 잘 익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한 방울을 소주와 꿀 혼합액에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미 제거와 함께 주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미뿐 아니라 주름도 고민이시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치 고급 에스테틱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피부과에서 수만 원, 수십만 원 들여서 받는 관리를요,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방법에 오이즙이나 감자즙을 추가하는 거예요. 오이는 수분이 아주 풍부해요.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고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와 C가 많이 들어있어요. 멜라닌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나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내세요. 물 한 방울을 소주와 꿀 혼합액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계절로는 가을과 겨울에 효과적입니다. 기미도 옅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니까 일석이조죠. 이 방법도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기본 방법은 매번 하시고요. 나머지는 피부 상태에 따라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65세의 박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40대부터 기미 때문에 고민하셨대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점점 퍼져나갔다고 해요. 피부과 레이저도 3번이나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받고 3개월 지나면 다시 도졌대요.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꾸준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니까요.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뭔가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 해보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미가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남편도 알아보고 아들 며느리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무슨 관리 받았어요? 피부 좋아지셨네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손주 앞에서도 부끄러웠거든요. 이제는 자신 있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셨대요. 다들 효과를 보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의 정미숙 할머니셨는데요. 할머니는 검버섯과 기미가 함께 있으셨어요. 얼굴뿐 아니라 손등에도 검버섯이 많으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얼굴과 손에 함께 사용하셨대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손등의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더라고요. 얼굴 기미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손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있어요. 4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재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주는 개봉한 지 오래된 건 쓰지 마세요. 꿀도 상한 건 절대 안 됩니다. 변질된 재료를 쓰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둘째, 패치 테스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귀 뒤나 팔 안쪽에 살짝 발라보세요. 24시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사용 시간대를 지켜주세요.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 하셔야 합니다. 낮에 하고 외출하시면 안 돼요. 알코올이 햇빛과 만나면 색소 침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녁에 사용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넷째, 사용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씻어낸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알코올이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을 피하세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꿀이나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얼굴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없어요. 4가지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셔야 합니다. 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식사 전에 1잔씩 드세요. 물을 마시면 피부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멜라닌 배출도 원활해지고요. 둘째, 숙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되거든요. 멜라닌 배출도 이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최소한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셋째,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세요. 키위, 딸기, 파프리카 같은 거요.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 토마토도 좋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도 드시고요.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줄이시고요. 카페인도 하루 한두 잔만 드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변해요. 멜라닌 생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요. 언제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주와 꿀을 황금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세요. 소주 한 숟가락에 꿀 한 방울이 기본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사용하세요. 10분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셋째, 레몬즙이나 토마토즙 등을 추가해서 효과를 높이세요.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에서 천연 재료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관뒀다가 다시 시작하면 효과가 없어요. 꼭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하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손주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웃으실 수 있고요. 친구 모임에 나가실 때도 당당해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기본 방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다른 방법들을 추가하세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미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